내 나이 70.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낸 지 꼭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 이야기라고들 하지만 제 시간은 아내가 떠나던 그날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잠이 드는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요.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식사 안 하셨어요? 오늘도 계속 집에만 계신 거예요? 밥 먹었다. 별일 없다. 그러지 마시고 뭐라도 좀 배우러 다녀보세요. 동네 시니어 문화센터에 재밌는 거 많다던데. 제가 대신 등록해드릴까요? 자식들은 그런 제가 안쓰러웠나 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에 바깥 활동을 권했지요.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고 성가신 참견으로만 들렸습니다. 다시는 내 마른 가지 같은 가슴에 꽃이 피는 일은 없을 것이라 그리 믿었습니다. 결국 딸의 성화에 등 떠밀려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기계만 만지고 산 투박한 내가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 그저 가장 조용해 보이는 곳에 이름을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첫 수업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와 있던 어르신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저는 구석진 곳에 가만히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제 잿빛 세상에 난생 처음 보는 색을 가진 사람이 불쑥 들어온 것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그 사람, 유난히 맑게 웃던 그 사람.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서는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려는 저에게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생님은 파란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붓에 온통 파란색만 묻히셨네. 아, 네, 그녀. 그저 멍하니 붓을 물통에 담그고 있었을 뿐인데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어색함과 아주 희미한 설렘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수연. 3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나고 함께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닮은 구석이 많은 우리는 금세 좋은 말동무가 되었지요. 그날 밤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란 물감과 햇살을 닮은 미소를 꿈꿨습니다. 제 마른 가지 같은 가슴에 아주 작은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5년,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 살아갈 뿐인 무채색의 시간이었지요. 그런 제 일상에 수연 씨는 한 점의 파란색 물감처럼 번져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마른 가지 같던 제 가슴에 아주 작은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주체와 교실에 가는 발걸음은 더 이상 마지못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전 어느새 수연 씨의 옆자리를 맡아두는 사람이 되었고 그녀와 수업 후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을 일주일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나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국화를 참 좋아했소. 가을만 되면 온 집안에 국화향이 가득했지. 그러셨구나. 참 좋은 기억이네요. 저희 남편은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쑥스러워서 남들한테는 잘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꺼내기 힘들었던 아내와의 추억이 수연 씨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슬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을 공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의 슬픔까지도 존중하고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수업 없는 날에도 한번 볼까요? 근처 공원 단풍이 참 곱다던데. 수업 없는 날 만나자는 수연 씨의 말에 제 심장은 철없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설렘이었지요. 약속 전날 밤에는 소풍 가는 아이처럼 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공원의 단풍은 유난히도 고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한참을 말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수연 씨가 보온병에 담아온 대추차는 제 마음까지 데워주는 듯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다 휘청이는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누구도 먼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잿빛 세상은 온통 붉고 노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화나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시죠? 좋은 일은 무슨 그냥 날이 좋아서 그런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갤러리에 가고 시장 구경을 하고 강변에 앉아 말없이 노을을 보기도 했지요. 웃는 일이 점점 많아졌고 밥맛도 좋아졌습니다.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제 행복에 딸은 안도의 한숨을 쉬더군요. 저는 수연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나는 당신 덕분에 다시 웃는 법을 배웠소. 내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웃으며 보내고 싶소. 해질녘 공원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수연 씨는 말없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지요.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 씨가 갑자기 멈춰서서 한참 동안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찬바람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는 그녀를 보며 잠시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외면했습니다. 막 피어난 제 행복에 어떤 그림자도 드리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찬란한 봄날이 될 것이라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행복의 끝에 너무도 차가운 겨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에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탐부 너무 이른 겨울의 시작, 주연 씨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가장 눈부신 선물이었습니다. 70이라는 나이에 다시 청춘을 선물받은 기분이었지요. 우리는 남은 모든 계절을 함께하자고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그녀의 잦아들지 않는 마른 기침 소리가 우리 행복의 끝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말입니다. 평소처럼 수채화 교실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하지만 수연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하다. 그림을 그리다 말고 잠시 숨을 고른다. 수업이 끝나고 계단을 내려오다 수연이 잠시 어지러운 듯 난간을 붙잡는다. 주인공이 걱정하며 그녀를 부축한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주인공이 진지하게 병원에 가보자고 권한다. 수연은 괜찮다, 나이 탓이다라며 웃어넘기려 한다. 수연씨, 안 되겠소. 내일 당장이라도 큰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봐요. 동진 씨 만나고 너무 설레어서 그런가. 불안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는 제 간청에도 그녀는 아이처럼 고집을 부리며 웃어넘기기만 했습니다. 아마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이 깨지기 쉬운 유리성이란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겠지요. 저 역시 더는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이 단 하루라도 더 이어지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단골 찻집. 창가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고 있다. 연이 즐겁게 옛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격렬한 기침을 시작한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고통스러워한다. 수연이 입을 막았던 손수건 위로 붉은 피가 비친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주인공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다. 수연이 의자에서 쓰러진다. 병원, 응급실 앞.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는 주인공. 수술실 램프만 붉게 빛나고 있다. 결국 애써 외면하던 겨울은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를 덮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던 그 찻집에서 수연 씨는 제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는 듯 울렸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그녀의 차가워지는 손을 붙잡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 몇 시간이 제 인생의 지난 7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온다. 주인공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한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남은 생을 무너뜨린 망치 소리와 같았습니다. 폐암 말기, 손 쓸 수 없는 상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저는 수연 씨가 있는 병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그녀는 제가 사랑했던 생기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동진 씨 놀랐소. 미안하오. 미리 말 못해서 당신과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깨고 싶지가 않았어. 말하지 마시오, 아무 말도. 아니, 들어주오. 동진 씨, 너무 슬퍼마오. 나는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따뜻하고 찬란했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오. 고마웠소. 내 마지막 사랑. 주연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슬퍼하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리던 미래는 산산조각 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오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주리라고. 너무 이르게 찾아온 우리의 겨울을 가장 찬란했던 봄날의 기억으로 덮어주리라고. 그것이 제가 내 마지막 사랑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다부 짧아서 더 아름다웠던 내 마지막 사랑. 우리가 함께 그리던 미래는 폐암 말기라는 잔인한 진단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함께할 봄과 여름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시간은 이 차가운 겨울 안에서 끝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주리라고. 그것이 제 마지막 사랑에게 해줄 수 있는 저의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이 서툴게 그린 단풍 풍경 수채화를 보여준다. 주연이 참 잘 그렸네, 우리 동진씨 라며 칭찬하고 주인공은 소년처럼 쑥스러워한다. 주연이 힘겹게
자신이 미리 그려두었던 작은 그림 액자를 주인공에게 건넨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교실 창가 풍경이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 눈에 비친 동진 씨 세상이 꼭 이랬어. 잿빛이었지. 여기에 내가 파란색을 칠해주고 싶었어. 우리의 마지막 나날들은 병실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그녀의 곁을 지키며 시를 읽어주었고 서툰 그림을 그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수연 씨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지만 제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했고 미처 나누지 못했던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마치 50년치의 대화를 며칠 만에 다 나누려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작은 그림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교실 창가 그림이었습니다. 제 잿빛 세상에 기꺼이 자신의 색을 칠해주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깊은 밤, 병실. 주인공이 침대 옆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그의 손은 수연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주인공이 문득 잠에서 깬다. 병실은 너무나 고요하다. 그는 수연의 얼굴을 본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다. 심박수 모니터의 화면이 길고 평평한 선으로 바뀌어 있다. 규칙적이던 기계음이 사라졌다. 주인공이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댄다. 소리 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른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제 손을 잡은 채 아주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길이 시끄러워질까봐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삼켰습니다. 그녀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홀로 남겨진 집은 5년 전 아내를 보냈을 때처럼 텅 비고 고요했습니다. 제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수연 씨가 없는 세상은 다시 무채색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그림을 벽에 걸던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잿빛 세상은 그녀를 만나 이미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그녀와의 추억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무지갯빛 물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슬픔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깊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별이 아프다는 것은 함께한 시간이 그만큼 찬란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짧았기에 더 소중했고 마지막이었기에 더 영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슬픔을 남기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색들을 선물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뀐 어느 날 주인공이 다시 시니어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앉아있다. 예전의 그 창가 자리다. 그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있지 않다. 평온한 얼굴로 익숙한 손놀림으로 붓질을 하고 있다. 그의 캔버스에 붉고 노란 단풍이 가득한 공원 풍경이 그려지고 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이 작게 보인다. 그림을 보며 주인공이 따뜻하고 완전한 미소를 짓는다. 70세에 찾아온 제 두 번째 사랑은 한 계절 만에 너무도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을 선물처럼 찾아와 잊었던 행복을 알게 해준 사람이 있었음에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짧아서 더 아름다웠던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에게.